1910년 6월 미국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교.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졸업식장에 모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제국주의 시대. 세계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동양인 남자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35세, 이승만. 한국인 최초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지도교수는 우드로 윌슨. 이 사람은 2년 후 미국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을 이끌고 국제연맹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이승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박사, 자네는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일세. 이승만은 학위증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1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청년 이승만은 조선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형수였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고문당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은 사라졌습니다. 3개월 전 한일병합조약. 나라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형수에서 박사까지. 그리고 나라를 잃은 망국의 지식인. 이승만의 젊은 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 이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승만. 이성계의 16대 손, 조선 왕조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아버지 이경선은 선비였지만 벼슬 한 번 못한 가난한 양반이었습니다. 1875년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500년 왕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했습니다. 대원군은 문을 닫았습니다. 쇄국 정책. 서양 오랑캐를 막아라. 그러나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끝내고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조선만 홀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이승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는 태조 이성계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공부해서 집안을 일으켜라. 이승만은 한학을 배웠습니다.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1894년 이승만이 19세가 되던 해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2000년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청나라가 일본에게 진 것입니다. 조선은 명나라 이래 270년 동안 중국을 섬겼습니다. 사대주의.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외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진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19세 이승만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1894년 이승만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배제학당에 입학한 것입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 조선 최초의 근대식 학교였습니다. 양반의 자제부터 평민의 아들까지 신분에 관계없이 받아주는 곳이었습니다. 왜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을까요?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선이 서양과 맺은 첫 조약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이승만은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영어를 배웠습니다. 알파벳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세계 지리를 공부했습니다. 지구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넓은 나라들이 있구나. 미국, 영국, 프랑스. 조선도 저들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2년 후
이승만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승만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조선을 구할 것이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을 습격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을미사변이었습니다. 왜 일본은 조선의 왕비를 죽였을까요? 명성황후는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일본을 견제하려 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를 막으려 왕비를 죽였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나라인가? 왕비를 지키지도 못하는 나라가. 1896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관 파천.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외국 공사관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외국 공사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896년 21세 이승만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독립협회에 가입한 것입니다. 서재필 박사가 만든 단체. 서재필은 1884년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서재필은 말했습니다. 조선은 자주 독립해야 합니다. 청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독립협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영은문을 부수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 것입니다. 영은문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을 섬기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열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집회. 조선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심지어 백정도 함께 모였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신문 편집부에 들어갔습니다. 한글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논설을 썼습니다. 부패한 관료를 비판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을 경고했습니다. 1897년 고종은 황제가 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선포.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 왕이 아니라 황제. 우리도 청나라, 일본과 대등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러시아,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열강들이 조선을 노렸습니다.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삼림 벌채권. 하나씩 빼앗겼습니다. 1898년 만민공동회. 수천 명의 백성들이 종로 거리에 모였습니다. 이승만은 연단에 올라 외쳤습니다. 백성들이여,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의 주인입니다. 조선도 입헌군 주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황제의 권력을 제한하고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간섭을 막아야 합니다.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23세 청년 이승만은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청년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1899년 1월 9일 새벽 4시. 한양의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갑자기 포졸들이 이승만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승만을 체포하라. 24세 이승만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죄명은 황제 폐위, 음모. 한성감옥 지하 감방. 이승만은 철창 안에 갇혔습니다. 왜 고종은 이승만을 잡았을까요? 황제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독립협회는 황제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하자고 했습니다. 고종은 이를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열강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고종에게 말했습니다. 독립협회를 막으시오. 그들은 위험합니다. 일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독립협회가 성공하면 조선이 진짜 독립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강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월의 추위가 뼈를 내었습니다. 돌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배후를 대라. 고종을 폐위하려 했지. 1899년 4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 24세 청년에게 죽음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조국도 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24살에 죽는구나.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종 황제가 특사를 내린 것입니다. 이승만의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왜 고종은 이승만을 살려줬을까요? 양심이 있었을까요? 선교사들이 고종을 설득했습니다. 미국 공사관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미국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종은 망설이다가 결정했습니다. 죽이지는 말라. 한성 감옥 5년 7개월. 그 긴 시간 동안 이승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00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배제학당 시절 이승만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수들 몰래 책을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성경, 영어 교과서, 역사책, 철학책. 이승만은 촛불을 켜고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했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다음 편도 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형수가 감옥에서 2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나갈 것이다. 반드시 나갈 것이다. 그때를 위해 준비한다. 그때를 위해 공부한다. 1904년 2월, 세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러시아와 일본, 누가 만주와 한반도를 지배할 것인가? 두 제국이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조선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 조선의 동의도 없이 일본군이 조선 땅을 차지했습니다. 1905년 5월, 일본이 이겼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서양의 대제국을 이긴 것입니다.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조선은 스스로 외국과 조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치범들을 석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인데 인재들을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었습니다. 1904년 8월 9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29세 이승만, 5년 7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1904년 11월, 고종 황제는 이승만을 불렀습니다. 미국에 가라.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라. 조선이 위기다. 왜 미국이었을까요? 고종은 믿었습니다. 미국은 다르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식민지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를 도울 것이다. 30세 이승만, 생애 처음으로 조선을 떠났습니다.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20일 동안 배를 타고 파도를 헤치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9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 항구. 이승만은 갑판에 서서 미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자동차, 전차.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큰 몽둥이를 들고 부드럽게 말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해군을 만들고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고 세계 경찰을 자처했습니다. 이승만은 감동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조선은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가? 이승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대통령은 바쁘시다. 왜일까요? 1905년 미국과 일본은 비밀 협상을 했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미략.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고 일본은 한국을 차지한다. 서로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선의 운명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거래됐습니다. 이승만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공부해야 한다. 미국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1905년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30세의 늦은 나이였습니다. 밤에는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호텔에서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조선을 구하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조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군대 해산,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조선은 빠르게 일본의 소나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년 후 1907년 6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사, 학위 취득.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하버드, 미국 최고의 대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더 깊이, 더 넓게. 1년 후 1908년 6월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사, 학위 취득.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프린스턴, 미국에서 가장 역사 깊은 대학 중 하나.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지도교수가 배정됐습니다. 이름은 우드로 윌슨.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정치학의 대가였습니다. 이승만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조선을 이해할 것이다. 윌슨 교수는 이승만을 만나자마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흥미롭군. 무엇을 연구하고 싶나? 국제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윌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동안 이승만은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1910년 6월 박사 학위 심사. 교수들 앞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합격. 35세 이승만. 박사 학위 취득. 한국인 최초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가 됐습니다.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모두 취득했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11년 전 감옥에서 고문당하던 사형수가 이제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조선으로 돌아간다. 배운 것을 나라를 위해 쓴다. 그런데 1910년 8월 29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일 병합 조약. 조선이 일본에 병합됐습니다. 대한제국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승만은 신문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나라가 없어졌다. 일본 총독부는 발표했습니다. 이승만은 위험인물이다. 조선 땅에 발도 들이지 못한다. 35세 박사 이승만은 조국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망명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1912년 이승만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와이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7,000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한인들이 하와이에 있었을까요? 1903년부터 조선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난을 피해 미래를 찾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승만은 그들을 만났습니다. 동포들은 물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조선은 다시 독립할 수 있습니까? 이승만은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다면 말입니다. 이승만 박사님,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승만. 그리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았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형수에서 대통령까지, 만국에서 건국까지. 이승만의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승만의 40년 독립운동을 다룹니다. 하와이에서 상해로, 상해에서 워싱턴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독립을 외쳤던 40년. 그리고 1919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 스승 우드로 윌슨,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자 이승만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려 합니다. 선생님, 한국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윌슨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네. 국제정치는 학문이 아니야. 이상과 현실은 다르네.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카톡으로 주위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